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국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콩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시면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이 많다, 지방도 있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뭐 이소포라본이었더니 인지질이었더니 레시틴 이야기 나오고 굉장히 많은 성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잠시 배웠고 또 제가 청국장을 약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 성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성분 하나하나 아는 것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제가 이소포라본에 대해서 공부한다 해서 따로 별다른 도움이 더 있을까? 또는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그 수치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게 다른 것보다 높다, 낮다, 이 이야기가 과연 내 몸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느냐? 콩이나 청국장은 그 성분 하나하나를 다 파악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효과 좋고 이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콩이나 청국장은 그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그냥 내 몸을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콩에 대해서 보면 콩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렌틸콩까지 나오죠. 완두콩 나오고 그 다음에 하얀 콩도 있고 노란 콩도 있고 금등콩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콩들 중에 어떤 콩이 제일 나한테 좋을까?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 성분에 대한 성분 조사 자체에 그 함량 자체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준화해서 콕 집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균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원도 영월에서 나는 콩하고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나는 콩하고 성분이 똑같으냐?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땅의 성분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의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같은 종류의 콩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 또 그것이 하얀 콩이든 금중콩이든 콩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양을 먹었을 때 도움을 받는 거지. 아니 어저께 검정콩 먹고 오늘 흰콩 먹었다 해서 뭐 효과가 완전 달라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콩이 내가 어떤 콩을 먹었을 때 얼마큼 효과 좋다 이거는 분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의미도 없어요. 단지 내가 콩을 꾸준히 먹어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해보니까 콩보다는 청국장이 훨씬 좋더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에 있는 냄새예요. 냄새. 일본의 낫또는 냄새가 별로 없는데 왜 청국장은 냄새가 나느냐.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낫또균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국장 만드는 바실러스 스틸럽스라는 균, 똑같은 균입니다. 똑같은 균인데 일본 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낫또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연구소에서 학명을 조사를 해보니 낫또균이나 우리 바실러스 스틸러스균이나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데까지 같은 물질이더라. 어떤 얘기냐면 그냥 일란성 상분이더라. 그래서 이건 낫또균이 아니고 분류학상으로는 바실러스 스틸러스다. 똑같은 균인데 근데 왜 낫또균은 냄새가 안 나고 우리 청국장 냄새가 나느냐. 낫또는 냄새가 안 나고 우리는 냄새가 많이 나느냐. 낫또는 순수하게 그 균 하나만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청국장은 지프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균들이 혼재가 돼 있죠. 혼재가 돼 있고 그 균의 활동력에 따라서 또는 콩의 상태에 따라서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국장이 냄새가 나는 부분이 좀 불편한데 청국장은 어떻게 보면 그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청국장은 분명히 제가 청국장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콩보다 같은 재료인데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이 되면 이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성분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효 성분만 가지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 거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결국 그 미생물에 대한 힘이에요. 그 미생물들이 청국장 안에도 존재합니다. 청국장을 이렇게 장에 끓여서 그 100도 이상 끓여가지고 우리가 청국장을 먹게 되면 균이 한 개도 없느냐? 살아있어요. 그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균들이 작용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바실러스, 스틸러스라는 균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균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균은 그 100도가 넘는 온도에도 견디는 균도 있고 어떤 균은 60도만 올라가도 죽어버리는 균들이 있죠. 근데 청국장을 이렇게 끓여서 검사를 해보면 꿈틀꿈틀하면서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청국장에 어떤 그 다양한 미생물들이 들어있고 그 미생물들은 각기 온도에 따라서 생존 능력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가 그 청국장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는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외에 미생물의 힘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이 조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콩이 무슨 종류가 됐든 저는 그냥 발효해서 청국장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서 질병 치료나 질병 예방에 활용을 해보니 굉장히 유효성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이한 그 성분들이 있을 텐데 청국장이 되면 그 성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좋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막 유행처럼 한 일주일 막 먹다가 질려. 그리고 던진다든지 안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제가 시골 쪽에 강의를 가면 청국장을 장으로 먹기 위해서 찌개나 이렇게 찌개로 드시기 위해서 다들 갖고는 계세요. 근데 그것을 말려서 가루를 내거나 환을 내서 상복하시는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 청국장이 좋다는 막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청국장이 좋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 한두 달 정도 붐이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똑같아져요. 근데 사실은 청국장을 저희가 점수로 매기면 치료 능력이나 치료라기보다는 치유 능력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 이 90점짜리예요. 90점짜리. 제 개인적으로는 인삼이 어떤 경우는 95점이고 어떤 경우는 50점인데 평균 그냥 인삼의 효용 가치는 막 그냥 85점에서 90점이라고 치면 청국장이 90점이에요. 부작용 없죠. 많이 먹어도 안전하죠. 값도 싸죠. 언제든지 만들 수 있죠. 청국장 발효시키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2, 3일 정도면 되잖아요. 말려가지고 가루내서 집에서 숟가락으로 떠드신다. 굉장히 유효성이 있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이제 그 얘기 나왔어요. 미국인가요? 청국장, 그 콩에 부작용이 있다. 심장에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심장을 나쁘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또 호주였던가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청국장을 막 많이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청국장 계속 드신 분들이요, 심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저희는 청국장 가지고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야 역시 청국장은 심장병 환자들이 드셨을 때 나쁘단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편해졌어요. 뭐 숨이 더 잘 쉬어져요. 이제 계단 올라가도 숨이 덜 가빠요. 부종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콩은 뭐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콩에 들어있는 뭐 이소프라본이 그 여성 호르몬을 전구 물질로 작용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니 유방암이나 다른 여성 호르몬에 의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지 않다. 근데 그건 아주 이론적인 얘기라고 봐야 돼요. 이론적인 얘기. 실제적으로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이소프라본 성분의 함량 자체가 내가 얼만큼 먹었을 때 그러한 여성 질환에 대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아니 이만큼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억측이에요. 실제 임상에서는요, 임상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불편한 부작용을 가진 케이스는 거의 못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체의 콩을 내가 먹었을 때 이소프라본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부분이 생기면 다른 성분들이 그것을 커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무시하셔도 된다고요. 우리가 밥도 과식하면 제하듯이 제하고 속이 불편하잖아요. 쌀밥 먹을 때. 그럼 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료의 목적으로 조언을 듣고 먹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정도라면 콩의 양을 이만큼씩 아주 많이 100g, 200g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봐야 하루에 많으면 10g, 작으면 5g. 관리할 때는 그렇게 작게 드시는 거예요. 작게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이미 그렇게 청국장 10g 정도 들어가면 그 양이 콩으로 치면 20g 정도 이상의 성분이에요. 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작은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대신 청국장을 제대로 콩을 발효시켜서 제대로 된 청국장을 만드느냐, 그냥 대충 신용만 한 것을 그냥 가공해서 나온 거니까 믿고 살 거냐, 안 그러면 제대로 만든 걸 살 거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거하고 발효 신용된 것만 대충 그냥 신용만 하다가 말려서 가루내서 오면 모르잖아요. 저희가 청국장의 기준은 발효가 잘 된 걸 기준이에요. 완전 발효가 된 거. 이게 진이 충분히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잘 말려서 가루내서 판이나 가루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은 막 근처에 보시면 잘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청국장 발효는 누가 잘하느냐? 저도 발효하지만 제가 청국장 발효 잘하느냐? 그전에는 한 달에 100kg씩 발효를 했었어요, 청국장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하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갖다 달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청국장은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했구나. 반드시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고 그냥 청국장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구나. 단순하거든요. 콩 불려서, 삶아서, 볏짚 갖다 놓고 온도 맞추면 그냥 청국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국장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주 값도 싸고 간단하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건강식품이 청국장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식품을, 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을, 기능성 식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걸 구매해서 사 먹어도 될지
또는 이걸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쭤봐요, 저한테. 그럼 참 제가 난감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매실이에요. 이 제품이 청국장보다 좋으냐, 매실보다 좋으냐,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국장보다 좋다, 또는 청국장과 대동소이하지만 다른 별다른 기능이 있다 할 때는 제가 그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청국장이나 매실보다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다 그럴 땐 제가 참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청국장 먹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청국장은 기능적으로 또 영양적으로 굉장히 유효성이 있는 식품이고, 그 식품이 장기적으로 먹어도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고 값도 싸고, 그래서 경제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게 청국장이니까요. 앞으로 많이 꾸준하게 드시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매우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